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입니다. 이 책은 2021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스튜디오 오드리, 저자는 김다슬님입니다. 이 책은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김다슬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이에요. 삶과 사랑, 관계, 마음에 관해 인스타그램에 연재해온 많은 글 중에서 수백만 독자가 열렬히 공감한 인기 있는 글 120편을 골라 관계라는 주제로 묶어 만든 책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갈등하고 상처 입고 실수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멀어집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관계의 문제를 군더더기 없이 담백한 문장으로 현실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변화의 길로 나아갈 동력을 제공하며 큰 울림을 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끔 관계 때문에 힘든 저에게 힘이 되고 큰 가르침을 주는 소중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훌륭한 조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내 자신이 나약해질 때 이 책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현명한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지혜로운 조언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프롤로그. 잃어야만 소중함을 안다. 얼만큼 소중한지 알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소중한 존재를 잃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바란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라고. 아픈 자식을 둔 부모는 말한다. 공부나 성공은 상관없으니 건강하기만 해달라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말한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제발 돌려만 달라고. 자식은 부모에게 바란다. 금수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픈 부모를 둔 자식은 말한다. 부디 건강만 하시라고. 부모를 여인 자식은 말한다.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살아만 계시라고.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란다. 나한테 잘하라고. 사이가 틀어지면 말한다. 예전처럼 돌아가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말한다. 아무래도 좋으니 그저 곁에 있기만 해달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리석어야 진정한 소중함을 온몸으로 깨달을까? 존재만으로 사무치게 감사하고 소중한 건데 그 사실을 잊고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릴까? 꼭 모든 걸 잃어야만 할까? 그때 가서야 절절히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해야 할까? 어쩌면 신은 이러한 욕심을 괘씸하게 여겨서 제대로 깨닫기 전에 모든 걸 일토로 정해둔 건지도 모른다. 가혹하게도 반드시 일토로 말이다. 저자 김다슬. 시간을 딱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다면.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간을 딱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올렸다. 일간 김다슬을 열심히 봐주는 독자들이 진솔하게 답했는데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후회했던 때로 돌아가서 그걸 안 하고 싶다 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나이가 많을수록 과거에 어떤 후회가 있든 그 시절이 찬란했다 여기고, 나이가 어릴수록 후회했던 일만 눈에 밟혀 현재의 젊음이 찬란한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후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이 가장 찬란한 삶을 사는 거구나. 오늘이 내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에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인간은 죽기 직전에 지난 모든 날이 좋았다고 깨닫는다고 한다. 후회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한 감정마저 살아있으니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린 살아있고 지금을 살고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답다.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예전엔 너무 억울해서 하나씩 따지고 바로잡기 바빴다. 굉장히 피곤한 소모성 일이더라. 더는 그러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나부터 믿고 나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진짜 내 사람이 있음을 안 이후로는 가만히 보니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인연이나 멋대로 오해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더군. 그런 사람은 부디 오해한 채 그대로 멀리 사라져주길. 오해는 불필요한 사람을 걸러내는 편리한 도구가 된다. 어중이 떠중이로 가득한 인연에서 알맹이만 남는 거다. 원래 인맥이란 허울 좋은 말이다. 겉만 요란했지 알맹이는 별로 없다. 사람을 두루 사귀어 보면 진국인 사람은 몇 없는 듯. 알맹이 겉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흙과 껍데기는 후두둑 후두둑 털어내야 옳다. 거칠애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소중한 관계는 될 수 없으니 고작 사소한 오해로 틀어지는 사이 마치 오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처럼 군다. 그런 인연은 빈 쭉정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마음 다칠 일도 아니다. 걸러내고 남은 내 사람과 무르익으면 될 일이다. 살면서 필요한 처세술. 착하면 손해다. 나쁘게 못되게 굴란 말이 아니다. 냉정하게 굴 줄도 알아야 한다. 무조건 착해야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낡고 뒤떨어진 발상이다. 호구 잡혀서 사는 일은 피해야 한다. 정이 많으면 이용당한다. 정없이 살란 얘기가 아니다. 정은 몇 안 되는 내 사람에게만 듬뿍 주면 충분하다. 인연이 닿는다고 아무에게나 정을 붙여선 안 된다. 할 줄 안다고 나서지 않는다. 총대를 매게 만들고 뒤에 숨어서 이용해 먹는 비열한 인간 투성이다. 쓸데없는 인간을 위해 희생할 시간에 소중한 사람을 한 번 더 챙겨야 한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필요로 할 땐 나서야 하니 구분하자. 침묵은 지혜다. 영리한 사람이 침묵한다. 말을 많이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땐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악화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입을 다물면 중간은 간다. 처세술은 비열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다.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한다.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관계.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고 10번을 진심으로 대해도 한 번의 오해로 망가지는 게 관계다. 잘해줘도 소용없고 진심도 무가치해지니 당해본 사람은 다 부질없다 느낀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든 한둘뿐인 10년 지기 절친이든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이 허망하다. 그래서 관계는 어렵고
상처 입기는 쉽다. 자기 자신에게 쏟는 시간과 재화를 늘려야 한다. 타인에게 아무리 시간과 재화를 쏟아도 위와 같은 위험은 가시질 않으니 타인에게 내주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매듭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대신 자기에게 그 시간과 재화를 쓴다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고로 자기 개발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삼을 줄 알아야겠다. 더더욱 시간, 돈, 정성, 노력 이런 재화를 자기 개발에 투자하자. 그게 진정으로 남는 것이니까. 나쁜 인연을 걸러주는 걸음종이. 시간은 걸음종이와 같아서 흐를수록 자연히 나쁜 인연을 걸러준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속이 꽉 찬 알맹이 같은 사람만 곁에 남는다. 유익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관계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관계가 제일 먼저 사라지고 친분이 있더라도 얕은 관계가 그 다음 사라진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이 알아서 정리되는 거다. 이처럼 자질구레한 인연은 결국 길게 가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주변에 해로운 관계가 인연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속을 태우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누가 내 사람인지 진실로 좋은 사람인지 애써 알고 싶다며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은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중 누가 내 사람인지 선명하게 가려준다. 할도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알맹이인 내 사람만 남아 건강하고 이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 그 사람의 연출보다 궤적을 본다. 점점 사람의 궤적을 보게 된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시계를 차고 어떤 차를 타건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건 다 그가 의도한 연출일 뿐이다. 거칠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엔 이런 껍데기에 현혹되는 일이 많았다. 언변이 화려하면 그럴싸하게 들려서 넘어가곤 했지만 이젠 말이 많으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진다. 자랑하며 늘어놓는 명품과 좋은 차, 의리의리한 집은 그 사람의 능력과 신분을 보장하는 듯 보였으나 알고 보니 사기꾼이 많았다. 사람은 행동하는 대로 궤적이 생긴다.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처럼 비행기의 자취에 따라 생기는 비행운처럼 어떠한 일을 이루어온 과정이나 흔적이 남는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온갖 것을 걸쳐도 살아온 태도와 걸어온 길은 숨길 수 없고 거짓으로 꾸밀 수도 없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평소의 행동을 보면 볼수록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깊숙이 배었기에 진실하게 행동하며 살아온 사람은 그가 남긴 궤적의 곡선도 무척 아름답다. 실패도 패배도 좌절도 포기도 괜찮다. 실패해도 된다. 패배해도 된다. 좌절해도 된다. 포기해도 된다. 다만 다시 하자. 멈춰도 좋다. 쉬어도 좋다. 휴식이 길어도 좋다. 다른 곳에 한눈 팔아도 좋다. 다만 다시 하자. 다시 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겪은 좌절은 좌절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포기가 아니다.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다는 행위 하나가 부정적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관점의 차이다. 현실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이기에 성공한 사람은 무수히 실패해도 다시 한다.
패배하고 좌절한 채 포기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한다. 그랬기에 마침내 성공을 거두는 거다. 굳이 똑같은 일, 같은 분야만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 실패했다면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다시 하고, 무지해서 패배했다면 공부한 후 다시 하고, 어리석어서 좌절했다면 현명한 대처법을 준비해서 다시 하면 된다. 목숨이 있는 한 재도전의 기회는 무한하다. 게다가 경험은 무조건 나의 편이다. 설령 함정에 빠진 경험일지라도 다음에는 비슷한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 좋은 것을 썩히지 말고 활용하길. 넘어져도 일어나면 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99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면 된다. 어림없는 얘기 같아도 가능하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미 당신이 해낸 일이라 그렇다. 사람은 유아기에 처음 걸음마를 떼며 수백, 수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다. 아이는 걷다가 넘어지면 아파서 운다. 심한 경우엔 아스팔트에서 넘어져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난다. 빠르게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도 평생 흉터가 남는다. 그 흉터들이 지금도 내 무릎에 새겨져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났다. 아이는 넘어지면 주저앉아 울지만 내 잠시뿐이다. 금세 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한다. 무수한 도전 끝에 마침내 걷게 된다. 걸음은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자 시련이다. 그 어리고 여린 몸뚱이로 셀 수 없이 넘어져야 겨우 걷기 때문이다. 비결은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 것에 있다.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울고 후회만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렇게 살았다. 무수히 도전했고 무수한 시련을 이겨낸 사람이다. 만화 속 주인공, 영화 속 주연, 유튜브 속 성공한 유명인의 얘기가 아니다. 오로지 당신 이야기다. 그런 당신이기에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때처럼 하면 된다. 실패는 과정일 뿐이니까. 걱정이 많으면 놓치는 게 많아진다. 걱정이 많아지면 그만큼 잘해내기보다 오히려 놓치는 게 많아진다. 지레짐작과 겁이 늘기 때문인데 그럴 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니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격언이 있듯이 걱정의 특성은 끝이 없는 것이다. 끝이 없는 것을 끝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사람이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면 우선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시야가 좁아진다. 나에게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싶어서 불안감과 열등감이 생긴다. 모든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좋지 못한 관점이 길러지고 습관적으로 움츠린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내쉰다. 애태우고 근심하고 상심하느라 먼저 걱정은 끝이 없다는 특성부터 이해하자. 이미 벌어진 일은 인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겁내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거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일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며 내려놓음으로써 해방되는 거다.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진다. 기왕 시작한 거 마음을 견고하게. 기왕 시작했다면 마음을 견고하게 하자.
삶은 어차피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멈출 수 없는 삶이란 그런 거다.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굽이치며 흐르는 거대한 강물. 이런 험난한 세상 위에 우리는 마치 쪽배처럼 던져졌다. 그 한복판에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면 기왕지사 시작한 거 마음을 다잡자. 좁은 쪽배 위에서 자꾸 흔들려봐야 불안한 것은 물에 빠질 듯한 나 인생이다. 자책하며 스스로 배에 구멍을 내봐야 차오르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다. 그러니 내면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떠내려가다 보면 갖은 유혹에 정신이 팔리기도 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기도 한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위태롭기도 하다. 세월이 흐를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강바람과 물살이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거친 강바람과 물살을 버티며 나아갈 수 있다. 끝모를 거대한 강에 홀로 떠있는 쪽배처럼 외로워도 제 갈 길 가는 거다. 그게 우리네 삶이니까.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